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늘은 엔터 업종의 1위를 차지하신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위를 차지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되게 재밌는 섹터 하고 있는데 네.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1등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또 재밌는 섹터지만 또 신중한 분석을 오늘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미리 엔터 업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화면으로 네. 일단 의견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엔터 업종에 대해서 강점은 글로벌 시장 내에 강력한 팬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IP 생성 역량이 풍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인적 자원 기반의 산업이어서 돌발 리스크에 취약하고 아티스트가 약간 포화 현상이 있죠.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총 잠재 시장에 대해서 확대 국면에 있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일부 국가 자국 콘텐츠 보호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주변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엔터라고 한다면은 K-팝 데몬 헌터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도 좀 참여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초반에 이게 너무 흥행이 네. 잘 돼서 저도 이제 왜 흥행을 했는지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K-팝 데몬 헌터스에 아예 이제 출연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예 이름이 올라왔던 아티스트는 트와이스 네. 정도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해당 시기에 트와이스의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K-팝 데몬 헌터스랑 같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티스트들의 익스포저가 서구권에서도 높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제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거는 일단 골든이나 혹은 이제 뭐 소다팝 같은 음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테디 씨 사단, 네, 맞아요. 블랙 레이블 예. 쪽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K-팝스러운 음원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이런 이제 골든부터 하우이치 던까지가 핫백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라디오에 에어링이 되면서 이런 서구권 분들한테도 이런 한국어가 들어간 노래들이 조금 더 좀 익숙해지는 네. 경향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 2, 3년 후에는 그 미국 시장 내에서의 K-팝 음원 매출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K-팝의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대중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덕분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해외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발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한령 해제가 언제쯤 될 것인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기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어떠신가요? 네, 중국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 방향성을 참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네. 2023년에도 문화교류가 있어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이제 크지는 않았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현재 그래서 중국에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좀 판이 커져서 이게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식에 접근을 할 때는 중국 모멘텀 외에도 뭔가 좋은 게 있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도 K-팝에 대해서 그리고 K-컬처에 대해서 지금 육성 의지를 상당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또 가수 박진영 씨 내정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러한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엔터라든지 컨텐츠 산업에 어떤 의미가 궁극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는 이런 기구 자체가 신설됐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업에서 프로듀서 그리고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씨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업에서의 니즈가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저희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실질적인 혜택이 좀 돌아와서 또 숫자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막 들어오고 네. 있던데 사실 엔터주 전반은 좀 요즘에 쉬어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이브 보자면은 방시혁 의장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가 측면에서는 다 소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제 대표 프로듀서였던 방시혁 의장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온전한 해소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실질적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가 진행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서로 촉각을 다퉈야 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 하지만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ESG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 일단은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자체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방탄소년단의 초대형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 아티스트들 예를 들면 엔하이픈이나 보이넥스트 도어 같은 보이그룹 중심의 고성장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실 방시혁 씨가 미국에 가 있는 이유이기도 네. 한데요. 서구권 아티스트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캣차이라는 이제 걸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흐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영업 자체에서의 기대감을 좀 보실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은 네. 걸리겠지만요. 내년으로 다가갈수록 좋을 거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은 또 호전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앞으로 다가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엔터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상반기에 그랬듯이 MD 중심의 이제 호실적은 연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관련된 투자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네, 특히 말씀드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서구권 아티스트들을 좀 되게 빠르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관련된 비용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3분기에도 이런 이제 비용 관련 측면들이 어떤 이제 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프리뷰 구간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터주라고 한다면 음반 판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과거에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MD 상품도 꽤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 콘서트 지금 월드 투어 열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응원봉 이런 것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일상적인 제품도 또 판매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일단 이제 그 팬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MD의 구색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혹은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들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팬덤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인형이나 옷 같은 걸로 좀 MD 상품이 구색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좀 어린 친구들이 팜마트나 산리오, 뭐 라부부나 이제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들 좋아하고 이게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제 보이는 전반적인 트렌드이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 수집 상품 관련된 어떤 이제 니즈들을 지금 K-pop 사업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서 MD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엔터주를 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모멘텀 측면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한중 문화 교류 관련해서 뭐 저는 되게 명확한 이제 포인트를 얘기해 주진 않으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규모의 경제 쪽이 MD랑 공연 양측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엔터주 가운데서 지금 탑픽과 그리고 차선호주 꼽아주신다면요?
네, 현재 최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부터 블랙핑크 관련해서 공연 그리고 MD 쪽에 규모의 경제가 나올 YG 엔터테인먼트 쪽을 추천을 드리고 네. 있고요. 차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2026년도부터는 BTS를 통해서 공연 MD 쪽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는 서구권으로의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확장이 눈에 띌 하이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엔터 이 4사 이외에도 뭐 MD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하는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뭐 디어유, 노머스, YG 그렇죠. 플러스 등의 회사인데 특히 저는 한중 관계 완화를 기대한다면 아무래도 이미 QQ뮤직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디어유를 좀 보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MD 관련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하신다면은 MD 관련된 좀 더 순수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YG 플러스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 프리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전반적인 수급들이 좀 밋밋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프리뷰가 나왔을 때 이 실적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가 못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런 신인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비용 쇼크들이 나오는 회사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하지만 즉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이제 투자하시려면 프리뷰 리포트들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해 보셔야겠고 하지만 이제 목표 시점이 만약에 내년도까지 간다 즉 장기 투자이다 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연 및 MD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빅네임이 좀 있는 그런 회사들 즉 내년에도 YOY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YG나 하이브 같은 걸 최선호, 차선호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히 더 눈에 띄는 실적 성장 그리고 주가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또 문화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 엔터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엔터 업종 1위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